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준비 되셨나요? D&D 파마텍 주가 전망, 특히 그 메사라 인수전하고 관련해서요. 네네.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 핵심 주장들, 또 그 근거들을 좀 명확하게 뽑아내 보려고 해요. 당신께서 이 정보를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네. 특히 그 메세라 인수전이 복잡하던데 D&D 파마텍이랑 어떻게 엮이는 건지 궁금하긴 하네요. 맞아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D&D 파마텍하고 메세라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네. 최근에 D&D 파마텍 주가가 좀 움직였는데 그 배경에 이 메세라라는 회사가 있다는 분석이더라고요. 맞아요. 메세라 여기가 지금 뭐 화이자랑 노보노디스크 이 글로벌 제약사들 사이에서 인수 경쟁이 아주 치열하죠? 네, 그 경쟁의 중심에 딱 서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메세라 인수전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료에 따르면요. 원래는 메세라가 화이자랑 먼저 계약을 맺었다고 해요. 아, 화이자랑 먼저요? 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시에는 화이자 쪽이 뭐랄까 법적인 제약. 예를 들면 미국의 하트스코트 로디노 법 같은 그런 반독점 관련 규제 승인 부담이 좀 덜했을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근데 그 후에 노보노기스크가 이제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를 다 끝내고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부르면서 이 경쟁에 확 뛰어든 겁니다. 더 높은 가격으로요? 네. 노보노디스크가 내놓은 수정 제안을 보면 일단 주당 현금으로 62.25달러 이걸 주겠다고 했어요. 원래 제안했던 게 56달러였으니까 꽤 올린 거죠. 와, 현금만으로도 꽤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아, 또 있나요? 네, 거기에 더해서 특정 조건, 그러니까 뭐 신약 개발 마일스톤 같은 거겠죠. 음. 그런 걸 달성하면 주당 최대 24달러를 성공 보너스처럼 추가로 주겠다. 이런 약속도 포함했어요. 아, 그게 CVR인가요? 조건부 가격 청구권? 맞습니다. CVR. 그것도 원래 22달러에서 24달러로 올린 거예요. 와,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잠재적으로 주당 총 86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고요. 전체 인수 규모로 보면 대략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4조 원 정도? 어마어마한 규모죠. 와, 14조 원. 정말 대단한 금액이네요. 메세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음이 흔들렸겠네요. 그렇죠. 메세라 이사회도 노보노디스크 제안이 기존 화이자 제안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화이자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네요. 당연하죠. 화이자는 바로 법원에다가 메세라가 계약 깨고 노보노디스크로 넘어가는 걸 막아달라 이러면서 임시 접근 금지 명령, TRO라고 하죠. 그걸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TRO, 일종의 가처분 신청 같은 거군요. 법적 다툼으로. 네, 맞습니다. 계약 진행을 잠깐 멈춰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아주 복잡하게 된 거예요. 그럼 법원 결정은 나왔나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 아직 결정은 안 나왔다고 해요. 만약에 뭐 법원이 화이자 요청을 기각하거나 해서 협상이 깨지면 메세라가 화이자 계약을 공식적으로 끝낼 수도 있겠죠. 가능성은 있군요. 네, 하지만 현재로서는 법적으로는 여전히 화이자와의 계약이 유효한 상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정말 복잡하네요. 근데요, 이런 메세라의 복잡한 상황이랑 몸값 상승이 왜 D&D 파마텍 주주들한테 좋다는 건가요? 메세라의 가치가 이렇게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게 결국 D&D 파마텍이 가진 기술이나 뭐 파이프라인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기대감이군요.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명확히 설명하진 않았지만요. 그렇죠. 뭐 유사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기술적으로 뭔가 연관성이 있다. 이런 전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점도 있어요. 자료 보니까 D&D 파마텍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는 내용도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그 얘기도 있었죠. 보통 이거는 좀 안 좋은 신호 아닌가요? 이게 뭐 나중에는 투자 위험 종목이나 거래 정지까지 갈 수도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경고는 좀 주가 변동성이 너무 크거나 약간 투기적인 거래가 의심될 때 내려지는 조치니까요. 투자자들한테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지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단계로 투자 위험 지정이나 심하면 거래 정지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 자료의 저자는 그런 위험 신호에도 전혀 뭐랄까 개의치 않는 분위기예요. 네, 오히려 되게 자신감 있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투자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갈 거다.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까지 낙관하는 걸까요? 그 낙관론 뒤에는 이제 앞으로 예정된 여러 잠재적인 호재들,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호재들이요?
네. 자료에서 언급된 D&D 파마테크의 향후 긍정적인 이벤트들, 소위 촉매제라고 하죠. 그걸 한번 정리해보면요. 네네. 우선 올해 12월에요. 먹는 형태의 치료제 후보 물질, 그러니까 경구용 치료제 임상 1상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고 하고요. 아, 12월이요? 네. 그리고 또 11월에서 12월 사이에는 노보노디스크가 진행 중인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있대요. 노보노디스크요? 그게 D&D 파마텍이랑 관련이 있나요? 직접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언급을 해요. 아마 비슷한 기술 플랫폼을 쓰거나 치료 접근 방식에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아, 그렇군요. 간접적인 영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예정된 이벤트들도 있나요? 네, 더 있습니다. 내년 1분기에는요. 화이자나 노보노디스크의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D&D 퍼마텍 기술을 활용한 추가 임상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요. 내년 1분기. 그리고 앞으로 한 3개월에서 5개월 안에 DDY01이라는 특정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 이전 계약이 성사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오, 기술 이전 계약이면 크죠? 그렇죠. 또 2025년 1분기에는 회사 측에서 직접 알츠하이머나 파킨손병 관련해서 좀 중요한 소식을 발표할 수 있다. 이런 언급도 있었다고 하고요. 회사 자체 발표요? 네.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도 뭔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장장 이번 주랑 다음 주에도 여러 학회 발표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많네요. 줄줄이네요, 정말. 네, 그러니까 이 자료 저자가 이렇게 확신에 차이는 이유가 좀 이해는 가죠. 네, 그럴 만도 하네요. 심지어 만약에 거래 정지가 되더라도 이런 호재들이 워낙 강력하니까 결국 주가는 다시 오를 거다. 이렇게까지 말하니까요. 그렇죠. 바이오테크 투자가 사실 이런 미래의 촉매제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크게 작용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저자는 이런 예정된 이벤트들의 파급력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네, 좋죠. D&D 파마텍의 경우에는요. 메세라 인수경쟁이라는 외부 요인이 일단 주가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 이게 하나고요. 네. 동시에 임상 결과 발표나 기술 이전 같은 내부적인 호재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서 투자 경고라는 위험 신호보다는 기대감이 더 크다. 이게 자료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다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점은요. 이것은 단 하나의 정보 출처에서 제시된 하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게 중요하죠. 어떤 투자 결정을 내리시든 항상 다양한 정보를 교차 확인하시고 스스로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